오늘 마켓 A컷 그림으로는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S2026 행사에서 열린 현대차의 미디어데이 관련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자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세계 최초로 실물 시연을 했습니다. 이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동안의 로봇 노하우를 집결시킨 이 결과물인데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무빙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틀라스의 관절은 더 유연해졌고 머리는 더 똑똑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전동식, 연구형 그리고 개발형의 두 가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탑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습 능력을 하루 만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직접 충전소로 이동해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작업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을 탑재했기 때문에 실제 제조 현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를 탑재해서 정교한 기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방향을 인식할 수 있고요. 목도 360도 이상 돌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최대 50kg의 무게를 또 들 수 있고요. 2.3m의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0도씨에서 40도씨 환경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는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을 받아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아틀라스를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앞으로 인간과의 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아틀라스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서 구글과 피지컬 AI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33만 원 선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파른 주가 흐름을 연출해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가 손을 잡았고요. 미래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경우에는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 조직입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멀티모달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와의 협업 소식을 밝힌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보틱스 경쟁력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해서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주도하겠다라는 것이 양사의 입장이었고요. 특히나 복잡한 로봇 제어를 위한 AI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휴머노이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내 신형 아틀라스를 현대차 그룹과 구글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납품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오늘 주가에도 강력한 호재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의 자동차 대신에 로봇을 내세우고 있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기 요인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경우에도 올해 2026년은 위기 요인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 수익성 악화, 경쟁사들의 빠른 시장 침투 등의 대내외적 악재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한 생존 해법으로 AI 로보틱스의 대전환을 꼽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로 대변되는 AI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기술이 제조와 모빌리티의 혁신이자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다양한 행보 역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모비스가 내부 공간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을 또 이번 CES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HWD인데 HDW가 탑재된 새로운 솔루션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HWD의 경우에는 차량 전면 유리창 전체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바꿔준 기술입니다. 마치 미래 자동차 같이 신기한 기술인데 운전자 그리고 동행자와의 화면 분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동행자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계열사들의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로 33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여준 가운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최대 47만 원까지 높인 상황인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34만 원대 목표 주가로 상향을 하면서 2026년 올해는 점진적인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멀티플 리레이팅 여부가 결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CES에서 보여준 로봇 기술이 사업화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유안타증권에서도 3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기말 환율 하락에 더 반가운 미국 시장의 믹스 계산이라면서 이러한 점들이 4분기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NH에서도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2026년은 현대차의 해가 될 것으로 봤고요. 신사업이 부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중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올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47만 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손익 반등 시점이라면서 이번 4분기 매출이 49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대를 예상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2%가량 성장한 수치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일단 깐부 회동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게 현대차 이 어떤 급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종의 그 깐부 회동의 의미는 현대차를 AI 플랫폼 기업, 피지컬 AI 파트너 그렇죠. 기업으로 인식하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다면 그렇죠. 네네. 이번에 이제 CES 2016 2016에서 아틀란스를 오픈한 게 이 트리거 역할뿐만 아니라 확신이 든 게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설마 했던 게 진짜 되겠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테슬라를 어느 누구도 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테슬라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이거 테슬라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사실은 이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거기에다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 AI 관련하고 네. 로봇 관련 거밖에 사실 없잖아요. 없어요. 네. 반도체도 AI고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나머지 다 로봇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그 트리거를 사실 땡긴 거고 아틀라스로 땡긴 거고 또 하나 축은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좀 외국인들이 사실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랠리를 달렸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오히려. 기관장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빠졌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죠.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수급이 몰린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뭐 프로그램 매도 이런 것도 있으면서 이게 결국에는 또 이쪽으로 또 몰린 현대차 쪽 로봇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수급과 그 기대감 이 두 개가 몰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날에도 현대차는 3%를 아침부터 달리고 있는 거죠. 장 초반에 2%가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제도 사실 조금 조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쉬나 보다 했는데 뭐 지금 4%까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 아까 CES 2026 얘기하시면서 아틀라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뭐
우리나라 언론의 내용들만 자꾸 봐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저도 경도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CS 2026의 주인공은 아틀라스였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냉정하게 이제 대표님 또 공학자 출신이시니까 공학도시니까 이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을 이번에 보시면서 어떻게 좀 판단이 드시던가요? 저는 CES에서 이번에 CES 2026에서 재밌게 본 사실은 그림 두 가지는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는데 네. 거꾸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를 공개를 했어요. 벤츠를. 아, 참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동차 회사는 로봇을 공개하고 우리가 그 엔비디아 같은 로봇을 할 것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자동차를 공개를 합니다. 그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 알파마용가 그거 그렇죠. 해서 벤츠에다 적용한 네, 그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꺼낸 이유가 현대차는 사실 엔비디아를 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틀라스도. 그럼요.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이제 계속 테슬라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테슬라의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옵티머스. 테슬라도 자동차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테슬라는 애플입니다. 아이폰으로 보셔야 돼요. 아. OS도 자기들 것만 쓰고 그렇죠. 굉장히 약간 폐쇄적으로 폐쇄적이죠. 쓰고 네, 폐쇄적이고 로봇을 개발하더라도 우리 걸 쓰려면 우리 생태계에 들어와서 우리 걸 쓸 수 있으라고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네, 소프트웨어도 소위 애플 말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 네. 애플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제이 그렇게 애플이라고 말씀을 보시면 하시니까. 됩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뭐 기능적인 면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소위 말해서 로봇업계의 TSMC를 자청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는 우리가 엔비디아의 GPU가 이렇게 많이 쓰고 GPU를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진 게 뭐냐면 쿠다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CPU를 우리는 개발했는데 네. 이거 쓰려면 너희들 이거 OS 개발하는데 만만치 돈이 들걸? 이거 OS 우리가 깔아줄게. 그렇죠. 이게 쿠다거든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지금 자율주행차와 로봇도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도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벤츠하고 다른 완성차 업체를 끼어들여서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수천만 시간의 주행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가 거죠. 필요합니다. 테슬라나 중국 웨이모는 직접 했고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이거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 해줄 테니 예. 들어와서 마음대로 써. 예. 대신 우리 OS만 써. 요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안드로이드 오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요게 자율주행차도 그렇게 갔는데 예. 현대차가 그 생태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현대차가 송창현 사장을 그 AVP에서 내보내고 네. 요번에 그 엔비디아 출신의 박민우 대표. 네. 사장을 그 앉혔단 말이에요. 예. 그 전략이 깔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정의선에서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야 우리도 저런 글로벌 빅테크처럼 IT 기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출신인 송창현 사장이라든지 많이 데리고 와서 해봤는데 결국에는 쉽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그러면 그 다음 길은 뭐냐? 아 결국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가자. 거기 이제 들어가야죠. 네, 예. 그 생태계로 들어가서 네. 시장을 넓히는 게 좋겠다고 자율주행차로 김이 간 것 같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틀라스는요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비어 있습니다. 아, 구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로 네. 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만드는 기업이야. 그래요. 로봇을 네. 잘 만드는 기업이니까 예.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너희가 쓰고 싶은 소프트웨어 다 심어서 알아서 써. 그렇죠. 완전 오픈 시켜놨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파격적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아니 그 정도 인양되면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시장을 독점할 텐데 왜 그렇게? 사실은 그걸 바랬겠죠. 처음엔. 처음에 바랬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이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현명한데요. 일단은 상용화의 길을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초반에. 결국은.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구조도 좀 바꿨다면서요.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저기에聚적된 구글과 엔비디아의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전 인류사의 산업의 생산성이 바뀌는 이 세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폐쇄적이지 않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관계가 저는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보시면 전선이 없어요. 가장 큰 게. 아하. 저는 저게 가장 큰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 그거는 몰랐네요. 저게 유압식 모델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로봇을 보면 다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도. 네, 전선이 다 있습니다. 어. 그 유압식 모델을 만들었어요. 저 유압식 모델을 만들면 아주 장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 보기에도 인간 친화적으로 글쎄. 보이지만 네. 지금 지금 이번에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한 게 360도 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게. 전선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아, 걸리는 게 없으니까. 네. 전선이 있는 그 유압식으로 하면요. 180도가 맥스입니다. 그렇죠. 돌 수 있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공간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유압식을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일단 소음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저거 직접 안 보시면 모르겠는데 직접 소리를 들어보면 소음이 굉장히 없습니다. 조용하다 네. 해요. 네. 소음이 없고 유압식을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졌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전동식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힘이 세집니다. 50kg 든다며요? 네. 보통 이제 중국의 로봇은 20kg가 거의 맥스인데 여기 20kg에서 50kg까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사실 좀 무게를 무게 있는 드러내야 거죠. 되는데 네. 아트라스가 2배가 넘게 더 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강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중국에 맞는 로봇이나 뭐 샤오미나 이런 것이 로봇을 보면 정해진대로 다 코딩을 했어요. 이런 동작을 해라고 다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구글하고 협력을 하면서 네. AI가 사물을 인식해서 AI가 판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AI가 로봇이.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게 가장 강점이고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왜 열강을 했느냐? 산업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현대차가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기들이 쓰려고. 그렇죠. 그게 가장 열광을 한 겁니다. 그거 왜 열광을 해요?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어디다 팔지가 다 정해져 있는 정해진 거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용화가 이미 됐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어제 조간신문 몇 가지를 보면 지금 현대차의 현장의 평균 인건비가 한 연봉 1억쯤 됩니다. 그죠? 그것도 상교들을 다 시키면서 네, 네. 120만 원이면 상교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120만 원이면 로봇 가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 비용은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열광할 수밖에 없죠. 생산성 자체가 지금 올라가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열광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저걸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궁금했거든요.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네. 현대차가 그 부분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다. 그러니까 만든다. 제조 DNA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제조 DNA가 있다는 이야기는 매스 프로덕트가 가능하다.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저 현대차 로봇하고 중국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차 로봇은 이렇게 밀어도 잘 안 넘어져요. 아, 안 넘어진다? 이게 이제 액츄레이터 같은 아. 그게 모터 기술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로봇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액츄레이터를 비싼 걸 써야 가능한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그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당 가격이 중국산이 훨씬 싼 게 분명히 맞긴 한데 그렇죠. 그만큼 싼 걸 써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아트라스 같은 경우 지금은 대당 뭐 2억인가 이렇게 해서 되게 비싼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그 기능을 네. 액추에이터를 고성능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초소형이 되고 그러니까 로봇을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초소형이지만 고출력이라서 그렇죠. 더 무거운 걸 들 무거워질 수가 수 있고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의 역할인데 현대차가 대량 생산을 하면 그것들을 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된 거죠. 오늘 모비스가 뭐 그거를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모비스가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부품 업체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부품을 만든다,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또 신뢰도 좀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현대모비스 주가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사실 제가 오늘은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여쭤. 오늘은 그 얘기는 안 여쭤보고 네. 있어요. 그 얘기만 해도 또 시간이 또 뭐 한참 갈 네. 테니. 그럼 결국은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중국이 로봇 산업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앞서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네, 언론 보도도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실제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죠. 네. 당연히 우리보다 난 게 있겠죠.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대대적으로 투자도 해왔고 하니까 노하우도 있겠고. 근데 아틀라스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로봇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좀 짱짱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크기에다가 사실은 한 가지가 더 더해지죠. 왜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이 중국보다는 현대차에 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네네네. 우리가 백도 샤오미 폰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 샤오미 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 로봇은요. 걸어다니는 스마트폰과 CCTV가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은 절대로 중국 로봇을 저는 안 할 거라 봐요. 네. 왜냐하면 현장에 로봇을 쓰는 순간 기술은 다 빠져나간다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이 보안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에 먼저 그 아틀란스를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좋은 선택이었다로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로봇을 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로봇은 기본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와 예.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그렇죠. 분리시키는 게 안전하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가 두뇌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픈. 우리는 우리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 네. 거니까. 그래서 파운드리화로 가겠다. 예, 그렇죠. 우리는 하드웨어 만들어줄게. 음. 두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죠. 빅테크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일관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중국은- 엔비디아 쓰고 저 구글 거 쓰고 이렇게. 그렇죠. 중국은 그걸 포기 못하죠. 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로봇 생태계는 현대차가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이유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뭐 중동도 뭐 심지어는 뭐 남미나 어쨌든 이 로봇은 어쨌든 전 세계로 나중에 다 퍼질 테니 그렇죠. 그 나라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 고민을 하겠죠.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물론 높네요. 제3세계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미국은 괜찮아라는 질문을 그럴 수도 던지겠지만 있겠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두뇌는 몰라. 두뇌는 너희들이 중국 걸 쓰건 미국 걸 알아서 써. 그래라. 니네들 선택해라. 우리는 TSMC야. 만들어준데 만들어줄게. 그리고 또 현대차의 강점이 우리나라의 강점이 뭐냐면 이 로봇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부품이 배터리부터 뭐 기계 모든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액추에이터, 뭐 감속, 다 있어야 되잖아요. 모터 다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이게 밸류 체인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밸류 체인을 전 세계에서 다 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죠. 우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 세 가지 강점 때문에 앞으로 생태계에서는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시장에서 주가가 막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냥 뭐 이제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해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정리가 좀 되네요. 강점이 뭐고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쪽을 좀 이렇게 일단 포기했다는 표현보다는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던 이유들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택한 거죠. 그런 것도 좀 나오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좀 되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테슬라하고의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은 테슬라 비스름하게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와 가장 큰 차이는 테슬라는 클로즈드 그러니까 좀 폐쇄형인데 현대차는 오픈형을 택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오면 종국적으로 이제 이 두 회사가 경쟁사냐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 거냐 로봇을 만들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림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경쟁사가 될 겁니다. 경쟁사 쪽으로 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테슬라는 폐쇄형으로 갔고 네. 현대차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향후에 누가 성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분명한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전 세계 자율주행 방식은 웨이모 방식이 있고 테슬라 방식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웨이모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레이더 방식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테슬라 방식은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방식이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방식이고 웨이모 방식은 주위 레이더를 깔아서 하는 방식이라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훨씬 안전합니다. 웨이모 방식이. 그 우한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택시가 바로 웨이모 방식이에요. 네. 그 테슬라는 이 웨이모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향후에 적응력은 이게 더 좋을 거야. 적응력. 네. 그러니까 대중화될 방식 이게 더 좋을 거야. 인프라가 조기 비용이 듣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가격도 이게 좀 저렴합니다. 그렇죠. 네.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이 테슬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또 테슬라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 송창현 사장이 현대차에서 그 포티도닷컴에서 개발한 게 바로 테슬라 방식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방식은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웨이모 방식은 레이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주행 데이터를 많이 집적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어요. 그 도시에 다 깔면 되니까. 근데 테슬라 방식은 이 AI, 그러니까 카메라와 AI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상대방을 찍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현대차는 아직 그게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도저히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없으니 쿠다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옴니버스 같은 형태의 OS를 만들어서 전 세계 완성차 테슬라 방식을 선택했지만 경쟁하고 싶은 차들은 다 들어와. 그래서 알파마요를 만들어서 쿠다처럼 만들어서 그 OS에다가 주행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다 공유해 줄게. 그렇게 된다. 공유라는 말이면 그 엔비디아가 그걸 공유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벤치랑 시작을 해서 이번에 CES에 한 거잖아요. 그럼 벤치화해서 했던 데이터들도 현대자동차가 좀 그렇죠.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파마요를 그 OS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놨던 그 소위 말하는 주행 데이터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단축시킬 수 있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그 자율주행차도 그 방식을 선택하고 엔비디아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현대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피지컬 AI를 하려면. 왜냐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부른 거니까. 제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로봇도 똑같이 로봇은 그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OS를 깔아놨잖아요. 맞습니다. 옴니버스라는 OS를 깔아놓고 로봇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이 AI와 카메라의 결합이거든요. 똑같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축적된 데이터. 네. 제조 기술 노하우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또 산업마다 다르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할 테니까 들어와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테슬라의 폐쇄형과 옵티머스 그 현대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누가 승리할 것인가?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향후의 장이 더 높다고 그렇죠. 봅니다. 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과거의 전례도 보면 폐쇄형으로 갔던 데가 요즘에 애플이 조금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시원찮은 게 역시 이제 그 폐쇄형이냐 오픈형이냐의 그 선택을 했던 차이가 그에서 비롯됐다라는 해석들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서 2명의 인재를 영입했잖아요. 네. 한 사람은 엔비디아 출신과 한 사람은 테슬라 출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 생각하죠. 테슬라를 영입했으면 테슬라하고 협업하거나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테슬라 방식을 써대 폐쇄형으로 가지 않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시간이 좀 길지는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대차 이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덩어리만 만들게, 몸체만 만들게, 그냥 머리는 다 너네들. 이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현대차가 그렇다고 테슬라처럼 AI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없고요. 짧은 기간에 더더군다나. 그리고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 3위이기 때문에 그 이 전체 플랫폼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차가 가장 큰 강점은 제조를 잘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맞아요. 네, 그거야 뭐. 저는 그 강점을 최대화시키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그러니까 로봇계의 TSMC처럼 플레이하는 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고 네. 그걸로도 충분히 저는 현재의 주가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난 14일까지 못 믿겠지만 PBR이 1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네, 지금도 PBR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참.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쌓아놓은 힘이겠죠. 네, 오늘 박종훈 대표님과 말씀 나눠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현대차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현대차가 정규장에서 3% 가까이 급락했고요. 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폭으로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관련된 이슈가 이제 노조죠. 로이터에서 상당히 좀 비중 있는 기사를 냈다고요. 예. 그 결국은 올해 이제 1월 달 들어서 YTD 관점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작년에 우리나라 5,000비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갖다가 적어도 올해만 보면은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네.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정확하게 지표를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했을 때 현대차의 YTD가 1월 2일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이제 한국 KRS 기준했을 때 YTD가 무려 70%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현대차 주가는 잘 안 주기로 유명한데 엄청난 YTD 보였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삼성 하이닉스도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한 15% 내외 정도 올라갔죠. 특이한 점은 SK하이닉스가 작년에는 거의 240%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는데 적어도 올해만큼 SK하이닉스 YTD가 심지어 코스피보다 낮다라는 것을 이채롭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 정도로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유는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CES에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선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현대차가 로봇을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었어? 라고 이제 놀라면서 그 현대차 주가를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 엄청난 주가의 상승은 개인들이 올렸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이지만 완성차보다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현대차 주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가 중요한데 노조가 반대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슈에 대해서 아니 노조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충분히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주가 하락이 이 정도까지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심각한 일인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조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딱 일견 듣기에도 아니 아틀라스를 갖다가 생산 공장에 배치하면 노조 입장에서 자녀 수당도 없어지고 공연 수당도 없어지고 신규 채용도 어려워지고 이런 거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 있겠다.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노조 입장에서 당연히 인터뷰한다면 노조는 아틀라스의 이제 한국 공장 배치를 찬성합니까 하면 당연히 싫다 얘기하겠죠. 싫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현실성 있느냐? 아니 경영자가 원하면 되는 것이 현실성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가장 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 것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 노조가 차종 생산까지 좀 관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록 현대차에 생산한 차종은 아니지만 텔루라이더가 있습니다. 텔루라이더는 이제 텔루라이더요. 대형 SUV인데 그 2020년에 미국 최고의 완성차로 선택이 됐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고 훈장과 같은 일인데 정작 텔루라이더가 한국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티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야, 우리 텔루라이더 봐서 너무 기뻐하지만 사실 텔루라이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의 최고의 완성차 기업인데 대형 SUV죠. 완성차인데 왜 이제 텔루라이더를 한국에서 볼 수 없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그때 2020년에 올해 완성차로 선정됐던 그런 어떤 훈장과 같은 일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포스터인데 근데 왜 텔루라이더를 볼 수 없느냐. 기아차 노조가 텔루라이더의 한국 생산을 반대했어요. 차종 생산까지 노조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차종 생산도 이제 노조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조가 이 차종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 못 하는데 노조가 아틀라스의 현대차의 한국 공장 배치는 안 됩니다. 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사실 되게 심각한 일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점에 각성을 하면서 아니 노조가 이렇게까지 관여한 것이 맞느냐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은 현대판 좀 러다이트 운동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당연히 이게 좀 월권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월권이고 비판적 시각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이제 문명사정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 인류를 봤을 때 사람의 노동력으로 엄청난 어떤 일을 하고 생산을 했을 때 노동력 대신에 등장한 것이 증기죠. 증기 기관으로 사실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어서 이게 산업혁명인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는 주로 범선 바람으로 이제 큰 배가 오고 가면서 곡물도 싣고 다른 것을 운송했는데 그때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바람의 힘을 빌어댔냐?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증기기관선이 나왔어요. 증기기관선이 나왔는데 당연히 범선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노동자 한 명이 범선의 노동자 한 명이 노를 지어서 운송할 수 있는 것이 증기기관선보다는 비교가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범선은 퇴주하고 증기기관선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러라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증기기관선 말고 방직공장에서도 사람이 일일이 다 그 직무를 갖다 제조했는데 사람의 힘이 아닌 증기기관의 힘을 했을 때 방직공장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결국 어느 지금 세계에서 방직공장이 사람이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까? 다 이제는 이제 증기기관단이 전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 시대적 흐름이 로봇이 자동차 생산 공장에 배치된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거부할 수 없다. 이 점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는 결국 노조의 배치를 갖다가 그 수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로봇 도입 자체가 좀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속도를 둔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또 민주당 정부는 친노조 성향이잖아요. 여당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사실상 올해 5,000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주가 차트가 상당히 좀 섬찟한 그런 모양이었죠. 여기서 정부가 과연 어떤 편을 들어줄지가 좀 관건이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은 게 만약에 이 이슈가 전임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여당 시절에 이 이슈가 터졌다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이 민노총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하면서 강경 모선을 취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정부, 민주당 정부는 친노조 정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민노총을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나.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강경 노선보다는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과죠. 성과라는 것은 아틀라스를 갖다가 현대차 공장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민노총의 반발을 갖다가 그나마 좀 이렇게 그 누그러뜨리면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 등이 결국 민노총을 찾아가서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아틀라스를 갖다 배치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중요한 고비를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또 여기에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게 현대차가 이번 주 29일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죠. 이게 매출은 양사 모두 현대차, 기아 모두 역대 최대를 좀 기록할 예정인데 문제가요. 영업이익이 좀 전년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 우세하더라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현대차 주가에 뭔가 큰 변동성을 야기할지 또 정전에 말씀 주셨던 그 노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사측 입장이 좀 관련해서 나오지는 않을지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예,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컨퍼런스 콜에서 당연히 애널리스트나 기자들이 여기 질문했을 때 아틀라스 그렇게 호평을 받았는데 너네 미국 공장만 배치하는 거야? 한국 공장 배치하지 않아?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고 거기 현대차가 그전에 뭔가 이렇게 그 시장에다가 그 소망을 주는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현대차가 아니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조가 참 완고해서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나오면 좀 주가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